굶주림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어느 광장의 좁은 우리 안, 한 사내가 말없이 누워있다. 그는 세상을 거부한 것도 명예를 탐한 것도 아니다. 그저 굶는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 예술가는 인간 존재의 깊은 갈망과 허무,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탐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굶주림 너머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단식 예술가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때는 이런 공연이 수익이 되는 사업이었고 자신의 기획으로 큰 무대를 꾸리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시절은 달랐다. 그때는 단식 예술가가 도시 전체의 주목을 받았다. 단식 기간 동안엔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들었다. 심지어 구독권을 사서 매일매일 작은 철창 앞에 앉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밤에도 관람 시간이 있었고 횃불이 켜진 조명 아래에서는 더욱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철창은 밖으로 끌려나와 아이들을 위한 전시가 되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유행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지푸라기 위에 앉아있는 단식 예술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를 마다하고 검은 타이츠 차림으로 앉아있었고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팔을 철창 사이로 내밀어 자신이 얼마나 마른지 만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곧 완전히 자기 안으로 침잠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철창 안 유일한 가구인 시계의 종소리조차도 무시한 채 말이다. 그는 거의 감긴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가끔씩 작은 물잔으로 입술을 축일 뿐이었다. 관람객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항상 그를 지켜보는 감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도살업자들이었고 3명씩 조를 이뤄 하루 종일 교대로 지켰다. 혹시 그가 몰래 무언가를 먹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 단식 예술가는 단식기 기간 동안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어 강제로 먹이려 해도 그의 예술적 명예는 그를 배신하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감시자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감시자들이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카드놀이에 몰두하며 경계를 느슨하게 할 때도 있었다. 그들은 아예 예술가가 어딘가 숨겨둔 음식을 몰래 먹도록 내버려 두려는 듯했다. 그런 감시자들이 단식 예술가에게는 무엇보다도 끔찍했다. 그런 감시자들은 예술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의 단식을 견디기 힘들게 했다. 가끔 그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에 맞서려고 자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였다. 그들은 그걸 보며 노래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니 능숙한 걸! 이라는 식으로 다시 수군댔다. 그는 차라리 철창에 바짝 붙어 앉아 방한 희미한 불빛에 만족하지 않고 손전등으로 자신을 비추던 관람자들이 더 좋았다. 그 눈부신 빛은 전혀 괴롭지 않았다. 그는 어차피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소란한 공연장 안에서도 어느 때라도 잠깐씩 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관람자들과 함께라면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기꺼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고 자신의 유랑극단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 뭐든지 했다. 그렇게 밤을 보내며 계속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처럼 단식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침이 되어 푸짐한 아침 식사가 그들에게 도착할 때였다. 그 식사는 그가 직접 돈을 내고 마련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밤새 고된 일을 끝낸 건강한 남자들처럼 허겁지겁 식탁으로 달려들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 아침 식사로 감시자들을 매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억측이었다. 그리고 아침 안 주고도 감시 교대를 맡겠냐고 물으면 대부분 도망치듯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의심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단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어느 누구도 단식 예술가를 하루 종일 밤낮으로 감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를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오직 단식 예술가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관람자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단식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가 그렇게까지 앙상하게 마른 것은 땐 단식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 때문이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진실을 다른 누구도, 심지어 단식의 고수들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진실이란 단식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를 겸손하다고 여긴 게 가장 나은 반응이었다. 대부분은 그를 관심 끌려는 위선자 혹은 어차피 단식이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단식을 의도적으로 쉽게 만들고도 태연히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는 결국 인정해야 했다.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만족할 수 없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철창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단식이 끝날 때까지는 흥행사는 단식 기간을 최대 40일로 정했다. 그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40일쯤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광고를 늘리면 관심도 따라 올라갔지만 40일이 지나면 그 곡선은 급격히 꺾였다. 물론 도시나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40힘인 흥행의 한계였다. 그래서 40일째가 되면 꽃으로 장식된 철창의 문이 열리고 열광하는 관중들이 원형 극장을 가득 메웠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하고 2명의 의사가 철창 안으로 들어와 예술가의 상태를 측정했다. 그 수치는 메가폰을 통해 발표되었다. 그리고 추첨으로 뽑힌 2명의 젊은 여성이 기쁘다는 얼굴로 철창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예술가를 부축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마련된 작은 식탁 앞으로 이끌고자 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병원식 식사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단식 예술가는 늘 저항했다. 물론 그는 여인들의 손길에 뼈만 남은 팔을 순순히 맡기긴 했지만 일어나려고 하지는 않았다. 왜 지금 멈춰야 하는가? 40일이란 숫자에서 왜? 그는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아니, 훨씬 더 오래, 끝도 없이 단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컨디션이었고 어쩌면 진짜 절정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왜 사람들은 그에게 더 긴 단식을 허락하지 않는가? 단순히 역대 최고의 단식 예술가라는 명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싶었다. 지금껏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지점까지 자신이 갈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은 그를 그토록 찬탄하면서도 그를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가? 계속 앉아있는 게 편했고 지푸라기 위에 조용히 있는 것이 좋았다. 이제는 벌떡 일어나 뭔가를 먹어야 한단 말인가? 먹는다는 상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저 그 여성들을 배려해서였다. 그는 여성들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겉으론 다정해 보였지만 실상은 이 무정하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그는 힘없는 목 위에 지나치게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늘 반복되는 일이 일어났다. 흥행사가 나타났다. 군악대의 연주가 말을 삼키는 가운데 그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들어 지푸라기 위에 누운 예술가 위로 펼쳤다. 마치 하늘을 향해 이것이 당신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그 불쌍한 인형, 그것이 단식 예술가였다. 물론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였다. 흥행사는 그의 가느다란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너무도 신중한 동작으로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강조하려 했다. 그러다 살짝 몰래 그를 흔들었다. 그러자 예술가의 몸통과 다리는 어쩔 줄 몰라 흔들리며 휘청거렸다. 여성 관객 2명에게 건네졌을 때 그들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다. 머리는 축 처져 가슴 위에 얹혀 있었고 마치 고개가
뱅뱅 돌다 멈춘 듯 보였다. 등은 뒤로 활처럼 휘었고 무릎은 본능적으로 모아졌지만 다리는 바닥을 긁듯 헤매고 있었다. 바닥이 그 자리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의 전체 체중, 비록 아주 가볍지만만 그중 한 여성의 어깨 위에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숨결로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토록 괴로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가능한 한목을 뒤로 젖혀 예술가와 얼굴이 닿지 않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자세를 더는 유지할 수 없자 곁의 여성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저 예술가의 뼈만 남은 손, 작은 마디 덩어리 같은 손만 붙잡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자 결국 첫 번째 여성이 관객들의 폭소 속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대기 중이던 도우미가 들어왔다. 이윽고 식사가 도착했다. 흥행사는 반쯤 정신을 잃은 예술가의 입에 조금씩 음식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경쾌한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술가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후엔 예술가가 관객에게 전하고 싶다던 건배가 등장했다. 사실은 흥행사가 꾸며낸 말이었지만 관현악단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에 요란한 팡파르로 응답했다. 관객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모두가 만족한 듯 보였다. 모두가 단 한 사람만 빼고 단식 예술가, 언제나 유일한 예외였다. 그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짧은 휴식을 취하며 무대에 서고 조명 아래에서 영광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두운 기분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짙어져만 갔다.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안은 어디서 찾아야 했을까? 이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을까? 때때로 친절한 이들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슬픔은 아마 단식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단식 예술가는 야수처럼 철창을 흔들며 분노를 터뜨리곤 했다. 모두가 놀라 뒷걸음쳤다. 하지만 흥행사는 이런 사태를 처리하는 노련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상황을 기꺼이 활용했다. 그는 관객 앞에 나서서 말했다. 예술가의 예민함은 단식 때문입니다. 잘 먹은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죠? 이 한마디면 모든 건 정리되었다. 흥행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단식 예술가가 자신은 훨씬 더 오래 단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는 그 열정과 의지는 대단하지만 이라는 식으로 운을 띄웠다. 그리고 사진들을 꺼냈다. 판매용 사진이었다. 그 안엔 단식 40일째의 예술가가 침대에 누워 거의 죽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단식 예술가는 이 왜곡에 익숙했지만 그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었다. 사실은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겼다. 이해받을 수 없었다. 세상은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해석했다. 그는 늘 철창에 매달려 흥행사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지만 사진이 나오면 그는 조용히 철창을 놓고 지푸라기 속으로 몸을 묻었다. 그제야 관객들은 안도하며 다시 그를 구경할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 장면을 기억하던 사람들조차 그때 자신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단식 예술가에게 몰리던 이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변화는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졌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사람들은 단식 예술가보다 더 자극적인 볼거리 AB를 찾아 떠났다. 흥행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데리고 유럽 전역을 떠돌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어디를 가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단식 공연 금지령이 내려진 것 같았다. 사실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것이다. 예전의 환호 속에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작은 징조들이 이제서야 떠올랐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언젠가 단식 예술은 다시 유행할 거야. 하지만 그건 지금 이 시대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단식 예술가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수천 명의 박수를 받던 그가 이제는 시골 장터의 싸구려 천막쇼에 나가야 하는 걸까? 다른 직업을 갖기엔 그는 너무 늙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늘 단식을 삶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흥행사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동반자였다. 그는 이 계약서조차 읽지 않은 채 한 대형 서커스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건을 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서커스는 수많은 사람, 동물, 그리고 기발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커스는 끊임없이 바뀌고 보충되는 구조였기에 누구든 단식 예술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 그의 요구가 지극히 소박하기만 하다면, 게다가 이번 경우엔 단식 예술가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오래된 유명세도 함께 고용된 셈이었다. 그의 예술은 나이를 먹었다 해도 본질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쇠퇴한 예술가가 조용한 자리로 도망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선언했다. 지금도 예전만큼 완벽하게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믿을 만했다. 그는 열정에 넘쳐 말했다. 제 뜻대로만 하게 해준다면 이번이야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의 분위기는 그의 기대와 달랐다. 그가 이런 말을 할수록 전문가들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단식 예술가 자신은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철창과 함께 CB의 서커스 중앙 무대가 아닌 이 동물 우리 근처 통로 한쪽 이때에 배치되리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철창과 함께 서커스 중앙 무대가 아닌 동물 우리 근처 통로 한쪽에 배치되리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철창은 화려한 그림으로 장식된 광고판으로 둘러싸였다. 이곳에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공연 쉬는 시간마다 동물 우리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 통로에서 단식 예술가를 지나치지 않기는 어려웠다. 만약 뒤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일부는 그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좁은 통로, 동물 구경을 먼저 하고픈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침착한 감상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단식 예술가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이 이젠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다. 예전에는 그는 쉬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몰려오는 순간을 기쁨으로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리 애써 자기 기만을 해도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동물 구경이었다. 그는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 순간 잠시 가장 아름다운 환상을 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 그는 두 부류의 목소리를 곧 듣게 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단식 예술가를 오랫동안 바라보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혹은 반항하듯 그 앞에 멈췄다. 예술가는 그들이 오히려 더 괴로웠다. 다른 부류는 오직 동물 우리로 직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그들은 밀려드는 인파 속에 섞여 사라졌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제약 없이 머물 수 있었음에도 단식 예술가 앞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급히 동물이 쪽으로 달려갔다. 가끔 정말 드물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단식 예술가를 가리키며 설명해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더 화려했던 공연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 단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식이 뭐야? 그건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맑고 의문 가득한 눈빛 속에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희망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치기도 했다.
단식 예술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언젠간 지금보다는 나아질지도 모르지. 가끔 그는 생각했다. 내가 왜 하필 동물 우리 근처에 있어야 할까?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그를 지나쳐버리게 된다. 게다가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동물의 냄새, 소란, 날고기 찌꺼기, 울부짖음, 모두 그 주변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말할 용기조차 없었다. 결국 그에게 관객을 데려다 준 건 동물 우리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게 관객을 데려다 준 건 동물 우리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중 아주 가끔은 단식 예술가만을 위한 존재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그는 감히 그들에게 나도 여기에 있어요 라고 알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관람로를 방해하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아니, 점점 작아지는 장애물. 사람들은 결국 익숙해졌다. 요즘 시대에 누가 단식 예술가를 본다고? 그 인식은 곧 판결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하게 단식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잘 해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구해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단식의 예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려 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 화려했던 표지판은 더러워지고 글자는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았다. 그가 몇 일째 단식 중인지 표시하던 작은 표도 이젠 갱신되지 않았다. 초기엔 직원들이 매일 바꿨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조차 귀찮아했다. 그래서 단식 예술가는 과거 꿈꿨던 그대로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갔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진짜 단식을 해보겠다고 예언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기이 현실로 이뤄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날수를 세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단식을 이루는지 모르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가끔 누군가 철창 앞에 멈춰서서 아직도 이 번호냐 하며 비웃고 수영이나 해보지 그러냐고 조롱할 때 그건 무관심과 타고난 악의가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다. 단식 예술가는 결코 속이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예술을 행했다. 속인 것은 오히려 세상 쪽이었다. 그는 대가를 받지 못했고 그의 단식은 그렇게 또 많은 날을 넘기며 사라져갔다. 마침내 어느 날 관리자가 우연히 철창을 보게 되었다. 왜 이렇게 멀쩡한 철창을 내버려 뒀지? 집은 썩고 안은 비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그때 한 사람이 철창 옆에 놓인 숫자표를 보고 단식 예술가의 존재를 떠올렸다. 사람들은 긴 장대를 이용해 지푸라기를 밀어봤다. 그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아직도 단식 중인가? 관리자가 물었다. 이제 좀 그만하지 그러는가?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단식 예술가가 속삭였다.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철창에 귀를 바짝 댄 관리자뿐이었다. 물론이지.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관객들에게 그의 상태를 암시했다. 당신의 단식을 우리가 감탄하고 있단 말이오. 관리자가 말했다. 감탄하지 마세요. 단식 예술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감탄 안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하지만 왜 감탄하면 안 되죠? 나는 단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식 예술가가 말했다. 당신 모습 좀 보시오. 관리자가 말했다.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요? 왜냐하면요. 단식 예술가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입술을 오므리며 관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맛있다고 느껴지는 음식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게 있었다면 나도 당신들처럼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고 이런 수호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그의 흐려진 눈에는
비록 자부심은 사라졌더라도 그가 여전히 단식 중이라는 확신만큼은 남아 있었다. 정리해. 관리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푸라기와 함께 단식 예술가를 묻었다. 그 철창에는 젊은 표범 한 마리가 들어왔다. 심지어 가장 무감한 사람에게도 그 동물의 존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철창은 오랫동안 죽음과 침묵의 공간이었지만 이제 표범은 그 안에서 날뛰었다. 표범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의 몸은 넘칠 듯 충만했고 먹이는 입맛에 맞았으며 자유를 그 몸 안에 품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자유는 그 이빨 어딘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살아있음의 기쁨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그 격렬함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끝내 철창 앞을 떠나지 못했다.